딸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여겼던 어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하려고 전쟁터로 달려갔으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진안에 어떤 나무꾼이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마이산에 거대한 두 봉우리로 된 산을 지나 20리쯤 되는 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나무꾼의 이름은 김팔복이었고 총각이었는데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오늘 또 팔복이가 장터에서 장작을 팔고 집으로 오고 있네요. 에? 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녁 찬거리로 산나물을 좀 뜯어왔다. 에? 아유, 나이도 많으신데 잘못하다가 벼랑으로 미끄러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아유, 우리같이 가난한 살림에 쌀이 있냐 뭐가 있냐. 네가 고생하는데 나물이라도 해서 먹어야지. 그래도 그렇지요. 창거리는 제가 해올 테니 다음부터는 절대 산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드셔요. 응? 이게 뭐냐? 장터에서 인절미를 팔더라고요. 먹음직스러워서 드시라고 몇 개 사왔어요. 아니, 한 푼이라도 모아서 장가를 들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걸 왜 사와? 아이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시집 온다는 색시가 하나도 없으니 언제 장가를 갈 거나. 장가는 인연이 있으면 가겠지요. 저는 엄니가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즐거워요. 팔복이는 그렇게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한편 전라도 김제에 있는 월촌면 이문안이라는 고을에 조시성을 가진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진사의 아내는 외동딸 연지를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반항심으로 바뀌어서 비뚤어지게 자랐습니다. 헌데 연지의 외모가 황진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쁘고 자태가 고왔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비뚤어진 심성을 가졌는데 얼굴이 예쁘니 콧대마저 세져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지체 높은 양반집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요. 나 정도면 그럴듯한 집안의 며느리로 가야지. 그러던 중 부안군에 있는 현감이 아들과 혼례를 올리자는 혼담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연지 낭자는 현감 집안 정도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신랑이 될 도령의 인물도 아주 훤출하다는 소문도 들어서 혼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지는 신랑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명나라에서 들어온 최신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잘 발라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부 댁에서 혼례가 이루어졌고 전통에 따라 신랑은 사흘간 신방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헌데 신랑의 부친인 부안현감이 갑작스럽게 조정의 부름을 받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집으로 갔지요. 그 후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지의 얼굴에 이름 모를 물집들이 생기더니 아주 보기 싫은 흉터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 내 얼굴이 이게 뭐야? 명나라에서 들여온 정체불명의 화장품을 바른 것이 부작용을 일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쪽에서 들어온 물건들은 잘 살펴야 하는데 연진왕자는 그만 선진국에서 들여온 명품이라는 말에 속아 덜컥 사서 발랐던 것이 문제였지요. 어쨌든 연지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고 조진사도 깜짝 놀랐지요. 네 얼굴이 이렇게 되다니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이미 혼례를 치른 데다가 신랑은 시댁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혼인을 물을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쩔꼬. 할 수 없구나. 너는 시집 식구가 되었으니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야 하는 게 여자의 운명이니라. 내일 당장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가거라. 조진사는 그렇게 말했고 연지는 어쩔 수 없이 꽃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마가 신랑 댁 고우를 신리 정도 남겨놓은 곳까지 갔는데 신랑이 나귀를 타고 하인과 함께 연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열고 신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대가 내 신부란 말이요? 이럴 수가. 그대를 아내로 맞이했다가는 가문이 부끄러워서 살기 어렵겠소. 그러더니 그냥 뒤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연지는 각오하고 있었지만은 막상 신랑이 돌아가 버리자 충격을 받고 망인자실해져 버렸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 친정으로 돌아간다면은 가문에 망신을 주는 데다가 조진사가 시댁에서 죽으라며 보냈으니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그런 이유로 연진왕자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먼저 친정으로 가라고 한 뒤 본인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돌다 보니 갖고 있던 장신구들을 팔아서 여비로서도 금방 돈이 떨어져 버렸고 급기야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흘러 지난해 어느 고을로 갔는데 한겨울이 되어서 칼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추워. 연지는 어느 고을의 당도에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구걸을 했는데 동네 아이들이 보더니 거지라며 돌을 던져댔습니다. 야, 거지야! 우리 동네에서 나가! 돌 맞아라, 야! 그렇게 돌이 날아오는데 그중 큰 돌에 그만 연지의 머리가 맞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장작을 팔고 가던 팔복이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애끼놈들! 우와, 도망가자! 낭자, 정신 차려요! 그리고 보니 흉하게 되어있는 얼굴이 자세하게 보였습니다. 에이? 얼굴이 왜 이렇지?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구먼. 팔복이는 솜저고리를 벗어서 의식을 잃은 연지를 감싼 다음에 지게에 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팔보가, 그 색시는 뭐냐? 고을에서 아이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요. 그래? 아이고, 늙은이와 노총각이 쓸쓸하게 사는 집에 처녀가 들어오다니 무슨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에이, 어머니도 참. 아궁이 불 좀 떼주세요. 팔복이는 연지를 방에다 뉘인 다음에 연지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미음을 먹였습니다. 옷을 보니까 거지 같긴 하지만은 귀한 비단인데다가 자태가 고운 걸 보니 양반집 규수로구먼.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시간이 흐르자 연지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누구세요? 안심하세요.
저는 나무꾼인데 장터에서 아씨가 아이들에게 돌을 맞고 쓰러져 있길래 지게에 지고 소인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요? 하면 댁내가 이 미음을 저에게 먹인 건가요? 소인네도 가난해서 쌀이 없는지라 보리족을 좀 끓였었죠. 연지는 떠돌아 다닌 후에 처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받으니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얼굴에 있던 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앉았습니다. 그럼 저의 얼굴에 있는 흉터도 받겠네요? 아씨, 흉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요? 소인 같은 천한 것은 시집올 처녀도 없는 팔자인데 이렇게 고운 아씨가 제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요. 그래요? 연지는 그동안 흉하게 된 얼굴 때문에 고을마다 박대를 당했는데 팔복이가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니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명망 있는 집안의 신랑을 선택했지만 얼굴이 보기 싫다며 떠나버린 신랑에 비해 팔복이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봐주고 정성을 보이니 더욱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물 반찬밖에 없는 누추한 집이지만 몸이 좋아질 때까지 편하게 계세요. 그렇게 해서 연지는 머물면서 팔복이와 모친의 정성으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연지는 방에서 팔복이와 노모가 마당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씨 드시라고 전복죽을 해봤다. 에? 아이, 우리 형편에 그 비싸고 귀한 전복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내가 비상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것이 좀 있었다. 헌데 사람이 위급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일단 살고 봐야지. 우린 보리만 먹어도 살 수 있잖아. 방에서 그 말을 들은 연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태어나서 생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남모르는 아픔으로 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생모처럼 따뜻한 정을 주니 마치 친어머니를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팔복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딱히 갈 곳이 없는 처지라 도련님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에? 아씨, 저희는 천한 것들인데 어찌 같이 산다고 하십니까요? 사람이 천한 것, 고귀한 것 따로 있나요? 이제부터 제가 아내로 함께 살게요. 그때 문 밖에서 팔복이 어머니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팔복이에게 여자가 생겼구먼. 저 색시가 복덩이일세. 그렇게 해서 연지는 팔복이의 아내가 되어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지는 평생 부엌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모로부터 살림을 배웠습니다. 임자, 뭐하고 있소? 어머님께 배워서 동동주와 보리개떡을 만들어봤어요. 속이 출출할 때는 동동주 한 잔에 개떡이 최고죠. 자, 드셔보세요. 헐, 임자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있다니.
아이고, 아씨, 어떻게 살림을 하나 배우면 10개를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 그게 다 서방님의 사랑 때문이죠. 아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연지가 팔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가난한 살림에서도 행복하니 그동안 가문과 부귀를 쫓았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소낙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를 흠뻑 맞자 연지 얼굴에 있던 흉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 서방님, 제 얼굴에 있던 흉이 사라지고 옛날처럼 깨끗해졌어요. 이 정말 신기하구려. 제가 어리석었던 것을 반성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왜군들이 조선을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갔고 왜군은 조선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전라도는 왜군이 들어오지 않아서 팔복인의 가족은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군은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의 쌀을 확보하려고 전주성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가는 길목인 진안으로 진군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팔복이의 모친은 친정인 전주에 다녀오겠다면서 전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팔복이가 장작을 팔러 간 후에 산 너머에 사는 농부가 헐레벌떡하며 집으로 왔습니다. 팔복이! 팔복이! 에? 세댁 혼자 있어요? 예, 아니 지금 큰일 났어요. 왜군들이 지금 웅치고개로 오고 있대요. 웅치고개는 전주성으로 가는 길목인데 왜군이 거기를 통과하면 전라도는 그놈들 소나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의병들하고 관군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왜군들을 막으려고 웅치고개로 집결하고 있대요. 연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주에 계시는데 왜군들이 전주로 가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아녀자였지만은 조선군을 도와서 어떻게든 왜군들을 막고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을 안악들을 모아서 주먹밥을 만들어 웅치고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선군과 의병들에게 주먹밥을 날라주며 동분서주하며 다녔습니다. 한편 팔복이는 장터에서 장작을 팔고 집으로 오다가 그 농부를 만났습니다. 에이? 팔복이 어디 가나? 집에 들렀다가 웅치고개로 가려고요. 그럼 자네도 왜군들이 웅치로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요?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전라도가 무너지면 조선 팔도가 왜군들 세상이 될 게 뻔하잖아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전주에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웅치를 막아야죠. 그래서 집에 들러서 집사람과 작별하고 웅치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 헌데 집에 가도 소용없네. 자네 안 사람이 고을 안악들과 함께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의병들에게 준다면서 웅치고개로 달려갔어. 에? 그랬어요? 집사람 목숨도 위험하게 되었네. 빨리 웅치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팔복이는 웅치고개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김제군에 살던 조진사는
우연히 사랑채에 들른 보부상으로부터 딸 연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진사나리. 연지 아씨께서 팔복이라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소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소박을 맞고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는데 나무꾼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다니. 헌데 나으리 더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요. 왜군들이 진안에 있는 웅치고개로 진군하는데 팔복이가 그 고개를 막는 전투에 자원 입대를 하러 갔다고 하옵니다. 이 뭐야? 아군이 중과 부족이라는데 팔복이는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게다. 비록 나무꾼이기는 하지만은 사위는 사위니 이 일을 어쩔꼬. 팔복이가 죽으면은 연지는 또 청산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니 그것은 아버지로서 차마 두고 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진사는 재산을 털어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자금을 마련해서 김제군수 정담에게 보내 웅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팔복이가 연지를 찾아서 웅치고개에 도착했을 때 아군들은 1차, 2차, 3차 전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팔복이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지의 행방을 물었지만 워낙 정신없는 상황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량하고 목책을 날라서 설치하는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3차 전선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김제에서 온 정담 장군을 만났습니다. 네가 앞장서서 엄청난 힘으로 목책을 만든 덕분에 우리 전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 혹시 네가 팔복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만. 심성도 착하고 기골이 장대하니 네 장인이 되는 조진사가 널 보호하려고 의병과 군자금을 보낼만 하구나. 그 말을 들은 팔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연지는 집안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서 팔복이는 장인이 진사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헌데 조진사가 천한 나무꾼인 자기를 살리려고 의병과 군자금을 보냈다는 것에 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사나으리 고맙습니다. 그렇게 팔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꼭 살아서 조진사를 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왜군들이 진격을 해왔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팔복이는 아군들의 무기를 날라주기도 하고 전사한 포졸의 창을 들고 왜군들과 용감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군들은 10배 이상 되는 숫자와 무기로 몰아붙였고 조선군들은 중과 부족으로 죽어가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연지는 다른 전투 장소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다가 팔복이가 웅치 전투에 참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병사들에게 팔복이를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팔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팔복이? 팔복이는 다리를 다쳤는데도 발을 묶고 저 마지막 전선에서 싸우더구려. 그래서 연지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전투 현장에서 좀 떨어진 한쪽에 팔복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팔복이를 본 연지는 반가워서 소리치며 달려갔지요. 응? 임자, 그렇게 찾았는데 이제야 보는구려. 임자는 할 일 다 했어.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어서 집으로 가구려. 그때
어디선가 조총 소리가 들려오더니 팔보기가 그만 총에 맞고 푹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연지는 달려가서 팔보기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임자, 난 임자를 만나서 행복했소. 고맙구려. 그러더니 팔복이 고개를 꺾고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왜군의 화살이 날아오더니 연지도 그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사랑했어요. 연지는 팔보기를 안고 천천히 엎어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군들은 무기가 떨어졌고 정담 장군과 아군들은 장렬하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연지는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바쳐 싸웠지만은 결국 숨을 거두었고 팔보기와 함께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웅치고개를 넘어 전주성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웅치에서 아군들의 처절한 저항에 부딪혀서 전력에 많은 손실을 입은 상태라 전주성의 완강한 전투태세에 포기하고 충청남도 금산으로 퇴각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도는 지켜졌고 쌀을 확보하지 못한 왜군은 전선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라도의 쌀이 바다에서 싸우던 이순신 장군에게 보내져서 힘을 얻은 우리 수군이 해전에서 백전백승으로 승리하니 왜군은 결국 조선 정벌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웅치 전투가 끝난 후 어느 날 조진사는 팔보기의 어머니와 함께 웅치고개로 와서 팔보기와 연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연지는 팔보기와 살며 가끔 행복하다는 글을 적어두곤 했는데 조진사는 연지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구나. 부디 저 세상에서 김서방과 함께 행복하게 있거라. 아이고, 발보가. 아씨, 잘 가세요. 아이고. 그리고 조진사는 팔복의 모친과 사돈을 맺은 후에 편안하게 노후를 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웅치고개에는 전투가 있었던 날처럼 날씨가 흐리면 두 남녀의 모습을 한 안개가 피어올라 전주를 향해 고개 숙이며 합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안군 북이면에는 당시에 나라를 지키다가 순절한 영혼들을 기리는 사당 창렬사가 있고, 군에서는 해마다 선열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